여러분,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 남학생들 당시 출교 처분을 받고 실형 2년 6개월까지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합격을 해서 이미 2년째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대 학생들은 총회를 소집하고 지금 성명서까지 준비 중이라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뭔지 오늘 좀 생각해 보죠. 성균관 의대 재학생을 먼저 만납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로 연결을 해보죠. 학생 나와 계십니까? 네. 우선 이 남학생이 그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학생들은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몇 명은 좀 일찍 알았던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날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총회가 소집됐을 때? 네. 예. 처음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학생들이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네. 동기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같이 실습하는 게 부담스럽다. 같이 실습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겠죠. 마음에 걸리는 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뭘까요? 아무래도 윤리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동기를 성추행했던 학생이 이제 다시 의사가 된다. 의사가 어때서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윤리의식을 갖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학생들인데, 예.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좀 있으면 임상 실습을 돌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분들과의 접촉도 있을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아신다면 학생에게 적절한 실습이 될지, 아니면 또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환자분들이 예. 성균관대학교 의대생들이 가르치는 저희 병원까지, 그러니까 저 병원에서는 그런 학생이 실습을 한다더라 라는 이제 인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성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거를 지금 알려졌지만 이게 언젠가는 사실은 알려질 일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 환자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학생회에서 이제 곧 내게 될 그 성명서도 어떤 내용인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증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성대의대 재학생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사실 2011년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력자가 의사면허를 따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그대로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학생이 성대의대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의사면허 강화에 대한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건데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만나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력자라도 의사면허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사 면허 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면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정신 질환이라던가 마약 중독,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제 고시 자체 부정 응시를 했던 경우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실 의사 국가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그 제한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한 조건이란 게 있긴 있어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 부정행위 같은 의료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딱 5가지 뿐인 거. 5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요. 거기 안에 성범죄 전과자는 없다. 그럼 의사 자격증 따는데도 성범죄 부분에 제한이 없다면 의대 입시에서는, 대학 입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성적 순서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헌법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입학 과정에서 제한을 둔다든지, 혹은 학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2012년에 그 아청법 개정할 때 강화가 된 것이죠.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뭐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10년간 자격 제한을 두는 이런 정도의 법률이 정해졌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의사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때라든지 의사 자격증 딸 때도 좀 제한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세요. 더 강화시키는 것이? 예, 더 강화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해외 경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의료 사고라든가 예. 아니면 그 사람의 성범죄 전력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좀 저는 이제 법리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의대생까지도 그러면 그거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성대의대 재학생들의 분위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번 사건 보면서 의료계, 의료인들은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뭐 의료인들은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가장 이제 윤리적으로 지금 강화가 돼야 된다고 다 이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어떤 성범죄를 일으켰던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부분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뭐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씩 심심치 않게 터져서 사실 의료인들이 같이 싸잡아 욕먹게 되는 것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고 또 이제 하나는 뭐 다른 측면인데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좀 의료윤리 교육이 외국에는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학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요.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 뭐 임상에 대해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강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이런 인문학적인 것들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같이 있습니다. 네, 공론화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봐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까지 만났습니다.